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막 사고를 당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되나? 야, 왜 들어와? 뒷목 잡아야 된다. 뒷목 잡아야 되나? 자, 요런 얘기 말고 네. 진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맞다. 근데 최근에 아주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 맞습니다. 최근에 네. 제 아내가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제 아내 첫 사고예요. 첫 생애 첫 사고. 어. 생애 첫 사고인데 뒤에 애기들이 둘이가 있었고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온 거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진을 확보하는 거죠. 사진 영상을. 그래서 가깝게 사고 부위가 어딘지 사진 찍어라. 상대방 것도 찍어라. 그리고 상대방 블랙박스 있던가? 물어보니까 있는 거 같더라. 그럼 있는 것도 찍어라. 우리 블랙박스 영상 녹화됐니? 찍어라. 그리고 가깝게 찍지 말고 멀리 가가지고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차 바퀴가 중요합니다. 차 바퀴.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중요해요. 그래서 차 바퀴 사진도 찍어놔라. 핸들 방향도 좀 찍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하고 합의를 얘기를 해라. 지하주차장 사고니까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상대방이 거의 전적으로 잘못을 한 것이지. 그래서 대인 대물 접수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바꿔서 제가 지금 뭐 돌아보니까 애기들이나 와이프는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냥 대인 접수는 안 하겠다. 대물 처리만 대물 담당자에게 말을 좀 잘해가지고 그 대물 담당자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가실 비율이 얼마고 뭐 어떻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잘 좀 처리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대인은 안 하고 대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말씀 안에 어느 정도 그렇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렇죠. 해야 하는 행동들이 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특별히 딱 사고 나고 내렸어. 가해자랑 혹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둘 다 잘못했더라도 이제 두 운전자가 내려서 첫 대면을 했을 때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을까요? 화를 내는 거죠. 영상을 높이면서 거기서 왜 들어와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들어와? 네. 이러면서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 또 씨가 돼가지고 싸우고. 싸우고 폭행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러면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이 사고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뭐 112를 신고하시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대인 대물 처리하자.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지. 내가 만약에 좀 약간 가해자다. 한 6대4 정도, 7대3 정도의 가해자다 하면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이런 말은 사실 조금은 피해야 되겠죠. 잘못한 거는 맞는데 아이고 제가 100% 과실입니다. 사실 100% 과실은 뭐 후미친 그런 이런 거 아니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굳이 내가 과실 비율을 먼저 많이 인정하지는 말고 아유 죄송합니다. 좀 괜찮으세요? 어때 안 괜찮으세요? 뭐 이거 물어보시면서 보험사나 112 좀 많이 다쳤으면 당연히 119 신고하시고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정리해보면 뭐 옆으로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는 서로 과실 비율을 따질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고 난 현장을 그대로 내려서 바로 사진을 찍고 바퀴 사진도 찍고 그렇지. 뭐 이렇게 일단 할 필요가 있고, 뒤에다가 이제 비상등 켜고 그쵸. 트렁크 열고 이제 뒷차를 조심해야 되니까 그걸 다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아마 이동을 해야 되는 옮기겠죠.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방 충돌로 빵 부닥친 경우에는 거의 과실 비율이 명확한 경우일 테니까 빠르게 갓길로 이제 이동해도 옮겨서 되겠죠. 네, 옮기면 되겠네요. 저는 음. 뒤에서 빵 받쳤잖아요. 네네네 그럴 근데 수 있지. 뒤에서 빵 맞히면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빵 맞히면 붕 튕겨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세워서 바퀴 사진 찍고 뭐 이럴 겨를은 없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잘 확보하고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차피 사고 나면 블랙박스 영상 다 확보하는데 굳이 사고 현장 또 사진 찍고 또 사진 찍고 할 필요가 있느냐. 블랙박스 영상은 각도가 있죠. 각도가. 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중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좌측 깜빡이를 켰다. 블랙박스는 안 나오잖아. 소리가 없다. 그러면 비상등이 켠지 안 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이 어떠냐,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 사각지대에서 사고 날 수도 있죠. 당연히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돌 부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갔다. 내지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말았다. 다르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똑같은 속도거나 천천히 가면 이렇게 얘가 진행하면서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가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얘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경우에 추돌 부위가 됐다. 똑같은 추돌 부위잖아. 그러면 속도에 따라 또 달라지지. 그러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 핸들이라든지 상대방 속도라든지 그래서 경찰이 CCTV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교통사고 났나 보다 라고 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궁금한 게 바로 사설 레카였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네. 사설 레카가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그럼 뭐 어디 그냥 도심에서도 왕 하고 막 달려가는 사설 레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한 위험한 것 같아요. 것 너무 빵빵빵빵 하면서 막 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그것도. 근데 여튼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 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사설 레카가 왔다. 그러면 거기 막 뭐 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작성하시고요. 바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신 없잖아. 일단 사고 당했고 정신이 없는 네. 와중에 지금 차 빨리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빨리 차 빼야 됩니다. 빨리 차 빼야 되니까 빨리 거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빼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냥. 사설 레카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쓰라고 해서 달아서 빨리 옮겨야 돼요. 이거 의무적으로 달아서 옮겨야 돼요. 아니요.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설 레카 온다고 해서 꼭 거기에 달 필요 없네요. 당연하죠. 내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옵니다. 내 보험사를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갓길로 옮기는 것은 뭐 100% 과실이라면 곧바로 옮기시면 되고 아니면 빠르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갓길로만 옮겨 놓으시면 그때 보험사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설 레카가 왔다고 하더라도 작성해서 내가 그럼 끌고 갈게요 라고 하더라도 싫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내 보험사에 레카가 오기로 했으니까 네. 그걸 기다렸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레카 비쌉니다. 네. 네, 아주 비싸요. 그리고 사설 레카는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레카가 달고 가면 공업사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공업사를 레카가 마음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기들 연관되어 있는 업체로 그렇죠. 가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뭐 수리를 받고 싶은 공업사 선택해서 정상적인 공업사에서 수리를 못 받거나 아니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사설 레카를 끌었는데 레카 운전기사가 너무 급하게 운전한 나머지 우리 차가 또 2차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사설 레카 업체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될 건데 그쪽에 과연 자력이 많이 있느냐, 그 업체가 영세한 업체는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명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설 레카가 와서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한다고 빨리 이거 작성하고 제가 달고 가야 돼요 라고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작성해서 동의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의 보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사 레카를 통해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사고가 나면 남 탓을 하기 쉽잖아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점들을 신경 써서 대처하면 좋고 하지 않아야 할 점은 이런 것이고 또 사설 레카 온다고 하더라도 꼭 거기에 차를 달아보낼 필요는 없다. 네네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셔서 그러니까요. 교통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